고발 뉴스는 더 뛰고 싶습니다. 정기구독 후원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신청은 www.gobalnews.com에서 받습니다. 민동기의 뉴스박스. 민동기의 뉴스박스 8월 3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잘 보내셨습니까? 저하고 통통 PD는 휴가를 빙자한 노동을 좀 하고 왔습니다. 열심히 가족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운전대를 잡고 운전사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요, 저도 이제 저하고 와이프 생일이 거의 비슷한 주기에 있어가지고요, 청주에 한번, 부모님 계신 곳에 한번 갔다 와서 또 부모님이 쏘는 그런 저녁을 한번 부모님한테 좀 얻어먹고 왔습니다. 왔다 갔다 좀 날씨가요, 폭우가 내렸다가 또 엄청 막히고 날씨가 정말 괴팍하더라고요. 또 좀 왔다 갔다 하느라고 좀 고생을 했는데 올라오니까 역시나 오늘도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원래 오늘부터 소폭의 개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벌써부터 게시판에 좋아 가는 거야 님께서 기다림이 즐거운 뉴스박스 오늘도 화이팅 뭐 이런 글을 남겨주시는가 하면, 우리 또 훈남 국민이 자사님께서 오늘은 어떤 코너를 선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덥지만 유박 들으며 이겨냅시다. 이렇게 너무 또 기대를 하시면은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뭐 별거 아닙니다. 그냥 옥선 뉴스 하나 이렇게 있고 인터뷰를 좀 쌈박한 걸로 준비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싶은데요. 아무튼 들으시고 이게 고정 코너가 아니고요, 오늘은 이렇게 갔다가 내일은 여기서 또 하나 플러스가 되거나 다른 거를 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요 한 1, 2주 정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냉혹한 그런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코너 옥성 뉴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옥성 뉴스가요, 또 간만에 좀 하려 그러니까 후보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옥뉴스는 후보가 거의 없고요, 성뉴스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늘 거의 한 1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드디어 선정한 매체 성뉴스. 8월 3일 오늘의 성뉴스는 조선일보가 차지를 했습니다. 절대 의도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왜 이걸 성뉴스로 꼽았는지 아마 딱 들으시면 청취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납득 가능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22면 문화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제목이요, 독립군, 형사, 스파이, 흥행 완수할 영웅은,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한마디로 올여름 극장가 달구는 화제작 3 해서 첫 번째가 암살, 두 번째가 베테랑, 세 번째가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 이 세 개가 올여름 극장가를 뜨겁게 달굴 영화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평범한 문화기사를 성뉴스로 꼽았느냐, 제가 한번 그 암살 영화를 보고 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봐라, 정말 잘 만들었고 괜찮은 영화다, 이렇게 통통 PD하고 둘이서 강력 추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지금 600만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아마 300만 돌파했을 때 그 암살을 꼭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연평해전은요, 300만은 뭡니까? 이게 돌파하기 전부터 조선일보가 막 어마어마하게 지면 배치를 했습니다. 원래 연평해전은 영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일보가 문화면이 아니라 종합면에 배치를 하면서요, 연평해전 흥행 대박, 왜 이렇게 대박인가, 인터뷰 면 쫙쫙 깔고요,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런 연평해전에 대해서 호평을 쏟아냈던 조선일보, 그 호평의 코드가 뭐 있는지 아십니까? 애국입니다. 애국.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싸운 전우들을 잊지 말아라, 이런 게 기사 곳곳에 깔려 있었거든요. 암살, 영화의 코드가 뭡니까? 애국 아닙니까? 친일, 이런 사람들 처단하고, 배신자 처단하고, 항일 독립투쟁
조명하고 이런 애국을 다룬 영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연평해전과 비교했을 때 조선일보가 암살에 할애한 지면 배치는요 상대가 안 됩니다. 제가 지금 8월 3일자 이걸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미디어 오늘이요 열흘 동안 조선일보 지면에서 암살을 소개한 기사를 통계를 냈거든요. 7월 24일자 개봉 영화 10자평이 전부였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8월 1일, 8월 2일, 일요일은 신문이 안 나옵니다. 8월 1일자, 제가 8월 1일자를 체크를 못했습니다. 일단 8월 1일자에 기사가 있다 하더라도요, 오늘 제가 이 성뉴스 꼽은 이게 아마 본격적인 영화 암살을 다룬 거의 첫 번째 기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도 암살 영화 자체를 조명한 게 아니고요. 암살, 베테랑,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이 올여름 극장가를 달구는 화제작 3가 될 것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하나 쑥 끼워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암살에 대해서 생채기를 내는 작업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떤 거냐? 앞에 쫙쫙쫙쫙 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평론가들 막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데 자,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반면 약점도 있다. 영화평론가 윤성은 씨는 안옥윤, 전지현 씨가 이제 열연한 그런 캐릭터인데요. 안옥윤이 두드러지면서 다른 인물들이 약해져 연출적으로는 부족했다. 쌍둥이 설정은 진부했다고 지적했다. 요렇게 살짝쿵 긁어대는 센스를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암살을 소개를 하면서 조선일보가 굉장히 불편해할 수도 있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영화 암살에 대해서 아마 제대로 조명해주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제가 이런 의혹을 한번 오프닝인가? 그래서 한번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영화를 보신 분이 많을 텐데, 제가 그때는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못 드렸거든요. 근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보면은요, 그 친일파로 나오는 강인국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경영 씨가 아주 연기를 너무 잘했습니다. 이 친일파. 이 강인국이라는 인물이 친일파로 나오는데요. 아시겠지만 조선일보는요, 1939년 4월 29일자 사설, 굉장히 유명한 사설입니다. 그때 당시 일왕 히로히토의 생일을 맞아서요, 생일 축하문을 쓰면서 극충 극성 이런 표현을 썼고요, 일왕을 지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조선일보 역사에는 역사상 이렇게 따지고 보면 흑역사죠. 흑역사. 결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조선일보의 저는 치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그런 조선일보의 역사, 강인국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굉장히 조선일보 최고 고위층이라든가 사주 일가께서 불편해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암살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상당히 좀 뜨악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뉘앙스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제 예상이 결코 빗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지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조선일보는요,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애국에는 좌, 우도 없고요, 진보, 보수도 없습니다. 그냥 애국은 애국입니다. 아니 뭐 저기 친일 치하에서 그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애국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일본에 저항한 건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일 저항 역사에서 이 사회주의 계열까지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좀 더 역사가 좀 더 풍부해지고요, 소외된 흔히 말하는 독립운동사에서도 주류 비주류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이 역사학계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한국의 역사학계가 저는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다시 이제 성뉴스로 돌아와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암살이 이렇게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지. 친일이라든가 일제치하 영화들은 거의 대부분 흥행 참패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영화가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이죠, 미션 임파서블, 물론 암살도 상업 영화이긴 합니다만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하고 이렇게 좀 할 그런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에 조선일보는요, 적어도 대중문화라든가 문화면에서는 진보, 흔히 말해서 조선일보식 어법에 따라서 좌파 인사들, 좌파적 영화, 좌파적 작품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포용력 있게 소개를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티조선이라든가 이런 쪽에 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속지 말아야 한다고 뭐 이렇게 논쟁까지 벌어졌었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요, 조선일보는요, 대중문화 면에서까지 획일성이 점점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데올로기적 색채가 너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선일보가 진보진영이 보기에 저 왜 저러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문화면을 보면서.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원사이드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관련해서 옥뉴스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역시 옥뉴스도 영화 관련 그런 칼럼을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8월 3일 오늘 한겨레 오피니언 면에 실린 김영희 문화부장의 칼럼입니다. 제목은 영화도 골라주는 나라에서. 저희 뉴스박스 애청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예술영화 유통배급 지원사업, 이거를 발표해서 독립영화계에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논란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김영희 한겨레 문화부장이 쓴 칼럼입니다. 제가 몇 가지 부분만, 이 칼럼이 좀 긴데요, 몇 가지 부분만 발췌를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극장가에 예술영화들이 뿌리 내리는 데 기여했던 예술영화 전용관들이 최근 이처럼 괴로운 선택에 내몰리고 있다. 위탁업체에 1억 원 예산을 안겨가며 나라는 왜 이리도 친절하게 영화까지 골라줄까?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 독립예술영화의 안정적 상영을 위해라고 한다. 까놓고 말하자, 요즘 작은 영화 흥행은 멀티플렉스인 CGV 아트하우스가 영화를 거느냐 마느냐에 달렸다는 걸 삼척동자도 안다. 특히 지역의 단관 예술극장들이 주요 시간대에 같은 영화만 틀 경우에 그나마 있던 예술영화 관객들이 멀티플렉스로 더 쏠릴 것은 뻔하다. 대기업 극장의 독과점엔 입도 못 열고 독립영화 정용관도 늘리지 않는 영준이가 엉뚱한 사업에서 생색을 내는데 실리도 명분도 없다. 수혜 대상이 될 것 같은 한국 독립영화계까지 반대에 나선 것도 그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영진이가 한마디로 위탁업체가 선정한 한국 예술영화 48편 가운데 매달 2편 이상을 주말 내내 혹은 주중 프라임타임 시간대에 틀어야 연간 4,700만원을 예산을 주겠다. 뭐 이런 거를 골자로 하는 지원사업 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김영희 문화부장의 칼럼에 발췌한 부분,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이 김영희 문화부장이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핵심입니다. 이러니 정권의 비판적인 작품이나 그런 영화를 거는 극장 지원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일 밖에. 영진이는 직영극장 인디플러스의 다이빙벨 상영에 제동을 걸고 가장 열심히 독립영화를 틀던 인디스페이스를 지원사업에서 배제한 바 있다. 영진이 전신인 영화진흥공사는 1970년대 유신 이념 생활화와 새마을 정신 함량을 내걸고 방공 대작 영화를 직접 제작했다. 그때가 그리운가? 이게 역사성이 있습니다. 영진이의 전신인 영화진흥공사가 있는데요. 이 영화진흥공사가 이 김영희 부장이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70년대 박정희 정권 때요, 유신 이념 생활화와 새마을 정신 함양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방공 영화를 직접 제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화인들이 부르부르 떠는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 아버님이 박정희 전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 아버님 시대 때 이미 그런 유산이 한번 기억의 내리에 남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딸이 대통령이 돼서 그 정권 하에서 지금 독립영화예술인들이 반대하는 이런 정책을 다시 한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런 배경을 좀 전제로 하시고 보시면은 굉장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영화도 정부가 요거 트십시오. 그러면 예산 지원합니다.
이 획일성 아닙니까? 이런 획일성을 도대체 왜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이 나오는지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정부의 이런 처사도 이해가 안 가지만 아니 조선일보 문화면 정도는 좀 포용력 있고 좀 대범하게 오픈을 해야죠. 왜 이렇게 요즘 들어서 이렇게 또 이데올로기적 색깔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지금 조선일보 문화면하고요 정부의 영화 정책이 획일성이라는 코드로 묶이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 한국 보수 정권이죠. 조선일보 한국의 보수신문입니다. 물론 일부 언론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조선일보는 보수도 아니다, 극우도 아니고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논조를 왔다갔다 하는 신문이다, 이렇게 아주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보수 진영 안에 있는 대표적인 그런 신문입니다. 그런 신문에서 그런 신문과 그런 정권이 문화적 획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조선일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잘 보시지도 않겠지만 문화면, 한때 조선일보 문화면이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영화도 골라주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저 자신과 청취자 여러분들 참 답답한 국민인 것 같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일단 영화인들을 믿고 아마 독립 영화인들이 이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분들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좀 더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요걸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괜찮죠? 네. 옥송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발뉴스 류호상 특파원의 인기절정 조간 브리핑을 연극배우 현서영이 전합니다. 하루에 10분, 10분이면 오케이. 핵심 뉴스와 촌철살인 논평까지. 구독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뉴스 박사. 고발뉴스 지킬앤 조간 브리핑. 민동기의 뉴스박스 8월 3일 월요일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오늘 인터뷰는 제가 가능한 한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인터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대한언론에 요즘 굉장히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이른바 국민TV 사태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통통PD도 한번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리고 좀 다뤄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뭐 저도 국민TV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가 아시겠지만 진행자들이 출연 거부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곧바로 또 국민TV 쪽에서 몇몇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폐지를 해서 어쩌면 좀 이해 당사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의 입장이 또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문제가 이미 이 공론화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일단 국민TV 쪽의 입장은 국민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많이 방송이 된 것 같고요. 비대위 쪽 입장은 제가 주말을 거치면서 쭉 들어보니까 미디어오늘이 팟캐스트 제작하고 있는 미오캣, 새가 날아든다, 이런 쪽에서 비대위 입장이 또 많이 또 방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의 입장은 이제 굳이 많이 방송이 됐으니까요. 뉴스박스에서는 흔히 말하는 노사 양쪽의 어떤 입장은 이미 충분히 관심 있는 당사자분들에게 전달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뉴스박스는 양쪽이 아니라 노사와는 약간 또 다른 입장에 서 있는 분을 좀 인터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국민TV 쪽 입장이 궁금하신 분은 국민TV 방송을 들으시면 거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비대위 쪽 입장이 궁금하신 분은 미오캣과 새가 날아든다를 보시면 거기도 입장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뉴스박스에서는 누구를 인터뷰하려고 하느냐, 최근까지 프로그램을 맡았던 인권운동가인 고상만 씨를 전화로 제가 연결을 해가지고요, 현 국민TV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좀 슬기로운 해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모색할 방안은 없는지 등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 고상만 씨는요, 참고로 페이스북에 프로그램이 폐지된 것과 관련해서 아주 긴 그런 글을 남기시기도 했는데요. 일단 그 글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을 좀 편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장님. 네. 예. 아니 일단 우리 인권운동가를 예. 오래 하시면서 예. 또 제가 알기로는 국민TV 발기인 때 예.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민TV 이른바 국민TV 사태 예. 조금은 좀 특별하실 것 같은데 매우 특별할 뿐만 아니라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죠. 그래서 예. 주말에 긴 그랩 회복 글을 저도 봤는데요. 예. 아무튼 일단 뭐 총론 성격이긴 합니다만 예. 이번 국민TV 사태를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저는 처음에 한 몇 달 전서부터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왔어요. 국민 TV에 무슨 일이 있냐고. 네네네. 그래서 저는 늘 웃으면서 네. 일주일에 한 번 방송하러 가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지만 네. 무슨 제가 보기에는 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설령 문제가 있다 해도 네. 우리가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네네. 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한 지향으로 가는 사람들이니까 네네. 무슨 문제가 있겠냐, 다 잘 될 거다라고 저는 이야기했고. 저랑 비슷하셨군요. 네, 그리고 저는 그게 립 서비스가 아니라 네네. 진짜로 믿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28,000명의 조합원이 있다고 하는데 네네. 그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이러저러한 다른 생각을 갖고 여기에 온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네네. 같은 한 식구 같은 사람들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해도 충분히 대화나 말로써 또 진심을 서로가 다 이해하고 믿기 때문에 네네. 아무 문제 없을 거다라고 확신을 했는데 네. 이 문제가 이렇게 진전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저도 한편으로는 네. 이게 제가 너무 몰랐던 건지 아니면 예. 문제가 골마가고 있었는데도 예.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은 건지 약간 예. 저도 그런 면에서는 대단히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운데 네. 특히나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게 네. 저는 이제 이게 협동조합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협동조합에서 저는 사측, 노측이라는 게 사실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네네네. 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주인은 조합원이고 네. 모든 결정에 대한 모든 권한은 이 조합원에게 있는 거고 네. 다만 지금 현재 협동조합의 경영진이라고 하는 분들은 네네. 정확히 얘기하면 조합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자다. 저는 이 관리자라고 스스로 생각하셔야 되는 문제지. 네네. 내가 경영자고 경영진이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른바 속된 말로는 완장의식. 네, 좋게 얘기하면 과도한 책임감. 저 이거부터 내려놨으면 좋겠다. 네, 거기서부터 비롯되니까 본인이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과도한 책임감 하에 네네. 너무 감정적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네. 그리고 대응하시는 거 보면서 네. 대단히 정말 실망스럽고 결국 그것이 본인에게 부메랑이 되고 있다. 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가장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무엇보다 실명 거론하면 그렇긴 한데 네네. 보다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저는 서영석 이사장님의 행보에 대해서 네. 대단히 충격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충격적으로요? 저는 그분이 네.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정말 상상을 못했는데 네네. 사실은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이 잘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앞뒤 정확 모르시는 상태에서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하나 네. 싶을까봐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네네네. 2013년도 한 2월쯤에 당시에 언론계에 있는 선배가 네.
미디어 협동조합 같이 만들자고 저한테 제안을 했고, 네네. 그래서 그게 협동조합 발기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한 100만 원 정도 돈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마침 제가 그 전화를 받기 전날 그 오마이뉴스에서 올해 기자상을 받았는데 그 부상금이 100만 원이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 돈 가지고 떡 싸먹기 좀 싫고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좀 하고 싶다. 네. 뭐가 없을까? 이랬는데 마침 그 전화가 왔길래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돈을 냈습니다. 네네네. 네, 다른 분들 다 똑같은데 네. 저도 사실 그 100만 원 돈이 많아서 낸 게 아니라 당시에 백수 직업이 없어갖고 좀 아쉬울 때였지만 저는 그걸 냈는데 왜 냈느냐. 네네.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조합비 내는 분이나 조합으로 한 분들도 네. 사실은 형편이 좋아서 그걸 하신 게 아니라 간절한 염원과 뜻, 2012년 대선에서 패배하고 네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되는 이 언론 정보의 한계. 네네. 이걸 좀 우리가 십시일반의 작은 마음을 모으고 모아서 네. 좀 우리 세상을 바꾸는데 기여해보자라고 해서 이 어려운 형편인 분들이 그때 조합비 내시고 지금도 월 조합료를 내시고 하는데 네네.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1년 4개월 전쯤에 이제 김용민 PD가 방송 하나 좀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하면서 말씀하시길래 부족하지만 영광의 마음으로 했죠. 네네네. 그리고 나서 저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저를 비롯해서 이 많은 출연자분들이 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정성껏 음식을 차려서 네. 이 조합원 분들과 또 이 방송을 모르는 분들에게 선보이고자 노력을 해왔는데 네네. 그 과정에서 오늘날 결과 노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갈등과 대화 자체도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빚어지니까 네. 진짜 말 그대로 어리둥절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왔는데 네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인권운동가로서 이 상황 어떻게 보느냐. 네네. 제가 인권운동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사회적 약자 우선의 원칙을 제 운동의 모토로 삼고 있거든요. 예예예. 근데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그것은 둘 사이에 누가 더 약자냐라고 하는 관계를 우린 중요하게 보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이른바 경영진이라고 스스로를 자칭하시는 분들도 네네. 이것을 좋게 표현하면 과도한 책임감 때문에 열심히 해보시겠다 이런 거는 좋은데 네. 저희가 과거 비판해왔던 대상들하고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나.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판해왔던 그 모습 그대로를 적용해서 네네. 제가 정말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조 아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거든요. 저는 처음에 노조 아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전교조 이거에 대해서 노조 불인정할 때 박근혜 정부가 쓰는 거 보면서 네네. 저는 처음에 그게 정식 명칭일까 싶었어요. 노조 아님. 예예예. 좀 웃기기도 하고 네. 너무 좀 예의도 없어 보이고. 네네네. 그랬는데 그 표현을 그대로 차용해 와서 싸움의 진행 과정이 이 국민 TV에서 벌어지는 걸 보니까 네네. 너무 찹찹해요. 너무 찹찹. 근데 그 정도로 지금 흔히 말해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노사 간 양측의 갭이라든가 인식차가 이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많더라고요. 많죠. 그러면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이제 앞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이번 사태에 대한 사측의 입장은 국민 TV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막 방송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 쪽에서는 다른 어떤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또 비대위 쪽의 입장을 또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래도 이제 고상만 인권운동가 같은 경우에는 발기인으로도 참여를 했고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고
지금 예. 대의원이기도 하죠. 그래서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입장이고 나름 예. 최소한 거리를 두면서 이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이 간극이 좁혀질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다는 데는 동의를 하세요? 저는 간극이 좁혀질 수 없을 만큼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솔직히 동의하지 않아요. 아하. 예, 왜냐하면 네. 지금 이 싸운다고 하는 두 주체는 네. 미디어 협동조합의 진짜 주인이 아니에요. 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임받은 권한을 갖고 있는 두 세력이 네. 각자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데 네. 저는 왜 그들이 싸우고 있는지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 싸움 양상 굉장히 특이한데요. 네네. 이 싸움은 모두가 조합원이면서 또 모두가 이 안에서 함께 뭔가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네네. 그런데 그거를 지금 망각하고 네. 서로가 이렇게 답이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싸움은 네. 이른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롯데그룹의 후계자 경영권 다툼하고는 달라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거긴 너무 막장극 아닙니까? 근데 그 막장극이 예. 규모만 좀 작아서 그렇지 여기서 보여지는 게 정말 사실은 더 기가 막힌 일인데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이 경영진이라는 분이 내가 경영진이니까 네. 나는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버리시고 네네. 모든 걸 다시 28,000명의 조합원에게 다시 던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8월 29일 날 그 대의원 대회가 열리는 걸로 좀 준비돼 있잖아요. 예, 그렇죠. 저는 경영진, 이른바 사측이라고 하는 분들과 네. 그리고 비대위라고 하는 분들이 서로가 네네. 조합원들을 더 이상 분열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합원들끼리 다투고 싸우게 만들지 마시고 네네.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조건에 대해서 네. 진지하게 자기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네. 그것에 대해서 대의원분들에게 또 조합원분들에게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물어야 되는데 네. 제가 아까 전에 서영석 이사장께서 이 문제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네. 자꾸 이 서영석 이사장님께서 이게 실명을 자꾸 언급해서 미안하긴 한데요. 네네. 공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 사적 감정 하나도 없습니다. 저 좋아합니다, 그분. 그런데 네네. 공적 관계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지금 하시는 네. 미디어 협동조합의 게시판에 쓰신 글이라든지 네. 개인 페이스북에다 쓰신 글을 보면 걸린 입을 다물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네네네. 그리고 또 인식에서 엄청난 그 실망감이 뭐냐면 네. 저는 출연자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식은 정말 어이가 없어요. 출연자에 대해서요? 예, 저도 포함되는데. 예, 그렇죠. 우리 민국장님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 네. 34명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한 게 이거지 않습니까? 34명이 대화를 하셔라. 네, 그렇죠. 네. 예? 대화를 하셔야지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런데 양측이 이렇게 끝까지 하시면 안 된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방송을 할 수 있겠냐. 그게 가장 곤혹스러웠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희도 방송에서 중단을 하는 것이 유일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힘인데 네. 그 힘으로 호소할 테니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네네. 이 부분과 관련해 갖고 서영석 이사장께서 쓰신 글의 두 가지 워딩은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는데 첫째. 저는 못 봤는데 어떤 겁니까? 돈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뭔 말이 많냐. 이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네, 네. 그 돈을 안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정말 황당하고 치욕감을 느꼈는데, 개인적으로 제 얘기만 해볼까요? 네네네. 이 얘기는 지엽적인 얘기를 안 하고 싶지만, 거기다 구체적 액수를 쓰시지 않고 했길래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네. 제가 지난 1년 4개월 동안 하면서 매달 이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매 주마다 한 번씩 방송을 했거든요. 네. 그걸 할 때 방송 원고 70매에서 90매 정도의 분량을 매주 제가 직접 썼어요. 70매에서 90매요? 방송을 1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네네네. 자료도 없이 그냥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죠. 네네네. 근데 저는 이제 수사반장이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사건의 기승전결이 다 있고, 그렇죠. 뭐 하니까 이제 꼼꼼하게 쓰지 않으면 안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네. 하여간 그런 방송을 만들려면 적어도 일주일에 이틀이나 3일 정도는 꼬박 그 원고를 준비해야 됐고, 네. 매주 1시부터 3시까지 최소한 네. 그 평일 낮 시간에 가서 직접 스튜디오 가서 방송하고 뭐 했는데, 그런 방송을 하면서 저는 돈 주니까 이거 한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그 돈 얼마나 받았느냐? 네. 왜? 세금 제하고 19만 3,400원 받았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에. 한 달에요? 한 달에 19만 3,400원. 20만 원을 주더라고요. 네, 네. 근데 뭐 사실은 그 돈도 제가 주길래 주는가 보다 이랬어요. 왜냐면 저 처음에 갔을 때 계약서를 쓴 것도 없고 뭘 어떻게 알려주지도 않더라고.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더니 19만 3,400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돈을,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내가 이 돈 안 받고 그러면은 얘기했으면 제 말을 좀 들어주실 거였나. 그런데 그 얘기를 가지고 출연료를 받고 나온 사람들이, 뭘 자기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스스로 결정하고 말을 하냐라는 얘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만약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 권한이, 네. 힘이, 예? 그 카드가 네. 출연 거부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지 않도록 대화를 해주십시오라고 읍소하면서 얘기했는데 네. 예, 단칼 그걸 낸 순간 바로 예, 그냥 프로그램을 폐지해 버리는 걸 보면서 네. 저는 이렇게 폭압적이고 이런 그 아주 그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는 방식은 우리가 비판해 왔던 그 어떤 방송이나 언론 자유화를 위해 싸웠던 거기서도 보지 못한 방식이다. 네네. 저는 이거는 그래놓고 이제 그 비어진 공간을 본인은 스스로 희생하시겠다고 해서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네네. 하루에 3번 서영석 이사장께서 방송하는 걸로 스케줄 넣었는데 네. 이는 정말 조합원들 28,000명에 대한 무시예요. 저희한테 저는 정상적으로 본다면 말이죠. 네네. 33명이 이런 결정을 내린 과정에서 오히려 서영석 이사장님 정도면 네. 저희한테 부탁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한 번은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네. 저희가 문제를 풀겠습니다. 방송은 가주십시오. 네. 이렇게 얘기를 한마디라도 하시고 네네. 옵소라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어떤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셨어야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단칼로 치는 거는 네. 이거는 협동조합의 정신도 위배되는 것뿐만 아니라 네네. 그동안 함께 고락을 하면서 식구라고 여겼던 우리 모두에게 참담한 모욕감을 준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이라도 사과하시고 네네. 방송 정상화를 위한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칼 들고 방패 들고 전선에 나가 저 관악한 자들을 다 처치하겠다라는 과도한 책임감에서 좀 내려놓고 네네. 이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을 살리기 위한 위대한 어떤 중재자로서 네네. 이런 역할을 해주셔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보니까 네. 애초에 이런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는 이런 아주 디테일한 여러 가지 그 갈등의 골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러면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또 얽히고 설키고 이래가지고 지금 저도 사실은 국민TV 조합원 그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 여길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최근에 하도 뭐 거기 말들이 많다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들어가 봤어요. 최근에 몇 번.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 진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놓고 보면 이게 지금 사태 해결이 쉽겠느냐 과연 이게. 그리고 지금 어찌됐든 사태를 해결을 하려면 흔히 말하는 뭐 이렇게 경영 관리자 쪽에 계신 분도 지금 저기 고성만 씨가 언급을 한 것처럼 양보를 해야겠지만 비대위 쪽에서도 뭔가 좀 약간 전향적인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거 대체? 저는 이게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갖고 있는 생각, 또 28,000명의 조합원 모두가 네.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누구 한 사람이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지금 아무도 없어요. 네네. 즉 다시 말해서 이 문제가 꼬일 때까지 꼬인 건 네. 사실은 절대 다수의 침묵하는 분들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더 많이 침묵하고 계신 거고 지금 이러니 저러니 말씀하시는 분들은 네네. 거기에 비하면 대단히 소수예요. 근데 그분들이나 이분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건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지 네. 다 나가고 내쫓고 쫓아낸 다음에 우리끼리 뭐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경영진이라고 하는 분들은 네. 조합으로부터 협동조합에서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만 행사하시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 문제를 파국에서 이 구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네. 더 이상 본인들이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짓겠다고 하는 과도한 집착을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이 직원분들이 자기가 일을 하는 조건 하에서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하면 네네.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저희는 한 집안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고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뭐 어쩌고 하는 노래를 많이 했었는데 네네. 우리는 조합원 뭐 이런 노래를 하면서요. 네. 집에서 이게 저희가 학생 운동하고 뭐 할 때 네. 우리가 그 주요 모순과 부차적 모순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했잖아요. 네네. 철학 공부하면서. 네네네. 근데 저희가 모순이라고 해서 이른바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을 땐 네. 저희가 형제 관계나 자식 관계나 뭐 이런 부모 형제 뭐 이런 거는 저희가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우리가 갈등은 있지만 네. 갈등을 해소해야 되는 관계로 봤고 네네. 우리가 타도해야 될 대상은 독재라든지 네. 포갑이라든지 제국주의라든지 이런 거였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지금 타도의 대상이 아닌 대상을 놓고 서로가 타도하겠다 이런 건데 네. 저는 그 직원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네. 그 노동조합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권리 구제라든지 증진을 위해서 싸우는 건 네. 그거는 당연한 일이다. 그걸 어떻게 수용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거냐. 이거는 그야말로 대단히 이쪽 우리가 해야 될 네네. 당연한 노력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방식처럼 무찌르고 타도하고 뭐 대화를 뭐 거부하고 또 웃기지도 않는 놈, 가짜는 놈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네네.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저는 8월 29일 날 있는 대의원 총회에 네네.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현재 싸움을 중단하고 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8월 29일 날로 넘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중단하라는 거는 네. 경영진도 주요 결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홀딩을 하고. 예, 그러니까 경영진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네네. 양쪽에서 대화로 하기에는 사실상 사실은 또 한진중공업이나 뭐 현대자동차 같이 엄청난 싸움을 하고도 결국은 노사 합의를 하면은 뭐 건배하고 브라보하고 끝내는데 예. 왜 우리가 그 정도 수준도 안 되는지 참 어처구니는 없지만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상태라고 한다면 저는 비대위도 일단 네. 저도 이제 싸움 많이 해봤고 뭐 극한 투쟁도 많이 해봤는데 네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냥 제작 거부 철회하고 네. 8월 29일까지 복귀하시고 또 경영진도 뭐 징계니 뭐니 뭐 이러저러한 것들을 차기에다가 다 넘기겠다라고 선언하시고 네네. 그리고 나서 저희 그동안 지금 제작 진행 거부한 분들도 네네. 8월 8월 29일까지 다 들어가시고 그렇게 해서 모든 걸 그 후로 저는 바꿔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네. 현실적으로 가장 좋고 그것이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네.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면서 동시에 네. 대화와 타협으로 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너무 많이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지금 현재 세 부류가 있다고 봐요. 네네.
하나는 이른바 사측을 지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 네네. 그리고 또 한 분들은 사측을 반대하면서 이쪽을 옹호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 네네. 세 번째 분들은 저와 똑같은 도대체 우리가 다 같은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됐지? 뭐가 문제지? 해서 판단이 안 서요. 그래서 네. 솔직히 말해서 저보고 어디 가도 오르냐라고 저한테 단도직입으로 지금 누군가 물어본다면 네. 제 정답은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들 이러시는지. 네.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해서는 아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네. 가장 좋은 답은 모든 권리를 온전히 조합원들에게 네. 즉 대의원총회로 다 넘겨주시고 네. 거기서 노조 아님인지 노조 임인지도 거기서 확인하고 네. 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경영진도 현재 경영진의 뭐를 바꿔서 새로운 이사가 되는데 네네. 새로운 이사분들이 들어오셔서 네. 또 거기서 또 새롭게 판단을 하시고 그렇게 하고 또 현재 방송 출연 거부한 분들도 방점이 네. 저를 비롯해서 다른 분들이 방점이 우리는 방송 안 한다가 방점이 아니라 아, 그렇죠. 대화를 안 하시면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힘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거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예전에 학생운동할 때 거칠게 우리가 뜨거운 심장으로 싸울 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서 자결을 하셨는데 네네. 그분들의 목적은 죽어버리겠다가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 나라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호소하고 싶은데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한이 아무것도 없으니 네네. 유일하게 내가 가진 것 하나가 이 보잘것없는 작은 목숨인데 네네.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울부짖으며 호소드리니 제발 이 나라 이렇게 가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이 분노해 주시고 네네. 이 나라를 잘못 끌어가고 있는 독재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등등등은 다 반성해라. 이러려고 몸에 불을 붙이면서 자결하셨잖아요. 네네네. 이게 우리도 방송 진행하던 사람들도 다 그런 심정으로. 그런데 전제가 무조건 안 하겠다가 아니라 대화를 하십시오. 아니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네. 이 문제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끌어간 것 또한 사실은 네. 대단히 잘못된 거고 네네. 이런 상황이 가지 않도록 잘 하셨어야 되는데 안 됐다면 네. 본인 스스로의 한계도 있으신 거고 또 노조도 설득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간다면 네. 더 이상 파국을 만들지 마시고 모든 걸 다음 진짜로 일을 이제 할 분들한테 넘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그 공대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28,000명 조합원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네네. 또 저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네. 그거 하자고 이거 하는 거잖아요. 네네.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은 네. 소수의 리더가 가자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네네. 집단의 지성과 지혜 이걸로 세상을 바꾸자는 거잖아요. 네네. 저는 공대위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건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네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국민TV가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사실은 탯줄과 같은 분들이 저는 공대위에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만약에 정말로 그분들이 개입하거나 이러는 게 싫다. 네. 이렇다면 우리 힘으로 네. 민주적 절차에 따라 가장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네. 이게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게 싫다면 오늘 밤에라도 네네. 우리가 대타협을 이루면 되겠죠. 네. 만약에 근데 그게 안 된다면 네. 넌 공대위가 아니라 그 누구든 네. 조언은 조언대로 들을 이유가 있다. 그건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도 네네. 점령군처럼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네. 원하신다면 이렇게 해드리겠다라는 취지로 하시는 거고 네네. 지금이라도 당장 잘 된다면 그분들이 굳이 여기에 개입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말씀을 조언으로 들었으면 좋겠고 네. 또 그게 정 싫으시면 네. 오늘이라도 당장 국민TV가 네. 우리 국민 모두 또 비록 조합원으로 아직 참여하진 않았지만 네네. 이걸 우리 국민TV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무작위 대중들의 뜻대로 네. 예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고, 네. 예, 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많은 조합원들, 무명의 조합원 분들, 또 국민 TV를 진행할 때 이름 없이 본인이 가진 게 미나리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냥 미나리를 보내주셨던 분도 계시고, 네네네. 또 어떤 분은 제가 만들 줄 아는 게 이런 거밖에 없다고 하면서 사양치 말라고 하면서 보내준 수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네. 그 따뜻한 마음 실망시키지 않고, 예, 우리 모두의 것으로 좀 돌려줄 수 있도록 좀 마음을 좀 열었으면 좋겠고, 네네. 예, 누구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으로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결론은 뭐냐? 8월 29일 날로 다 미뤄달라요. 이 진심이 이게 잘 전달이 돼야 될 텐데. 저는 전달은 했어요. 예. 그쪽에다 전달을 하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네. 근데, 정말로 저는 서영석 이사장님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네네네.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근데 공적 일을 하면서 공적 다툼이 일어났다면, 네. 공적인 인물답게 정말 냉정하고 이성적인 공적 역할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어떤 생각, 느낌, 판단은, 네. 해고록에 쓰셔도 될 일인데, 저도 해고록에 쓸 얘기가 있는 것처럼. 네네. 그런데 이거를 자꾸 본인이 칼차고 방패 들고 나가 적진까지 혼자 들어가 처절하게 내가 이 나이에 이 마지막에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게 더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네. 지금 저기 보니까 지금 저 인터뷰 녹음 중이잖아요. 예. 근데 좀 전에 또 저기 서영석 이사장님께서 메신저가 왔습니다. 예. 왜 전화 안 받냐고. 아니, 오전에도 제가 제가 오전에 섭외 전화 막 드리고 그랬잖아요. 예. 그때도 저기 전화를 하셨거든요. 이상하게 녹음할 때만 지금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녹음 끝나고 전화를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런 게 있는데. 네네. 저는 서영석 이사장님께서 처음에, 그러니까 서영석 이사장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자꾸 얘기하는 건 이제 이분이 대표시고 이러시니까 지금 자꾸 언급이 돼서 송구한 마음이 있는데. 네네네. 저는, 그랬어요. 34명이 이렇게 호소하면서 말씀을 드릴 때. 본인이 좀 저희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의사도 묻고 여쭙고 확인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막 방송 나가서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외국 나가 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몰랐었는데. 저도 사실 그 얘기를 조합원이 알려줘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서영석 이사장님한테 방송을 통해서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나와 한번 싸워볼래 이렇게 좀 하지 마시고 대화를 합시다라고 먼저 얘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개별적으로 전화하시는 것보단 공적인 일이니까 공적으로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당신 내 편에 쓸 거야 아니면 저쪽으로 갈 거야 라는 식의 십자가 밟기 형식으로 사람들한테 묻거나 이러지 마시고 34명 전부에게 좀 뵙고 사실은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는데 방송해 주십시오. 싸움은 싸움이고 방송은 방송입니다. 이렇게 좀 한 번쯤 얘기를 하고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 폐지를 하든 뭘 하든 불가피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저도 대화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출연 거부도 고려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저는 대화하자고 하는 대전제를 누가 싫겠습니까? 뭐 많은 분들이 뜻이 그렇다면 뭐 저도 반대하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다인데 돌아오고 나서 임시 개편안을 처음으로 열어보니까 제 프로가 일방적으로 없어진 걸 보고 좀 어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서부터 뭐 전화하셔서 통화하신다는데 그런 방식보다는 전체와 같이 공감하고 그리고 또 굳이 또 다른 분들은 그런데 워낙 그 서영석 이사장님이 순수한 분이시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왜 본인 손에 스스로 자꾸 피를 묻히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보통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하는데 워낙 순수한 분이시니까 그러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사장님은 피를 묻혀서는 안 되고
예, 그것 때문에 저희가 높은 자리로 모신 거잖아요. 네네. 조합원들이. 네. 다수가, 이분이면 28,000명의 총의를, 네. 모아갖고, 이렇게 다투지 않게 잘 끌어가시겠구나, 믿고 그래서 한 거죠. 네네네. 만약에 한쪽 편으로만 이렇게 왕성한 의지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누가 조합원들이 이사장으로 모셨겠어요. 그러면 그 기대에 맞게 네네네. 누가 좀 과격한 발언을 하면 그것도 맞고 네. 또 누가 또 과격한 발언을 하면 그 말도 맞지만 네네. 그래도 제 말을 한 번은 들어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네네. 참 상의할 사람이 없어요.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어야 되는데 다 매파가 있고 네. 매파보다 더 무서운 독수리파만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예. 진위가 잘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 저도 인터뷰를 정리를 할까 합니다. 참 예. 제가 지금까지 한 인터뷰 중에 예.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똑같습니다. 예, 안타깝네요. 이런 네. 얘기를 하게 된 것도. 네네. 하여튼 오늘 예.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예. 네. 다음번에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존경하는 민국장님. 네. 예, 저도 이 과정에서 받은 상처가 컸기 때문에 그 심정 아는데. 네네. 민국장님도 상처받지 마시고. 아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예. 네. 인권운동가 고상만 씨와의 인터뷰 마쳤습니다. 제가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던 그런 인터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고상만 씨도 그렇고 국민TV에 애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민TV뿐만 아니고요. 대한언론에 대해서 애정이 많습니다. 국민TV, 고발뉴스, 뉴스타파, 그리고 제가 몸담았던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PD저널 이런 미디어 전문 매체에 대한 애정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역할이 이 사회에서 아주 좀 상투적인 표현 같습니다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언론들이 제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국민TV 사태를 지켜보는 제 심정이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어찌됐든 국민TV는 국민TV 어떤 한 매체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언론 전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민TV가 흔들리면 다른 대한언론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상만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빨리 어서 하루빨리 국민TV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인터뷰 중에 특정인의 이름이 몇 차례 거론이 됐고 그리고 다소 또 국민TV 관리자라든가 또 관리자 쪽에 굉장히 좀 지지를 하신 분들이 불편해 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고상만 인권운동가는요. 어떤 정치적인 의도라든가 어떤 목적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고상만 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의 절절한 어떤 국민TV에 대한 애정어린 비판과 충고를 다시 한번 당사자들이 곱씹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인터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클로징 하기 전에요. 아까 제가 서영석 이사장께서 저한테 전화 계속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좀 전에 통화를 잘 했고요.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은 적어도 8월 말까지는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조합원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지건 이번 사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조금 한 발자국만 좀 뒤로 물러섰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최선을 한번 다해서 해법과 접점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대단히 원칙론적이고 교과서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너무 지금 꼬여있는 그런 상태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과서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저도 참 답답한데요. 그래도 국민TV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데까지는 최소한 해법을 좀 찾으려고 제가 선 자리에서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다른 조합원 분들과 대한언론을 아끼시는 많은 분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너무 개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이 해법을 모색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좀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민동기의 뉴스박스 8월 3일 방송은 여기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의 미래, 민동기의 뉴스박스와 함께 하십시오. 고발 뉴스는 더 뛰고 싶습니다. 정기구독 후원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신청은 www.gobalnews.com에서 받습니다.